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레이커스와 유타 경기를 중계하고 왔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또 댈러스의 이 빅매치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열렸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도착해서 클러치 타임을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판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 댈러스의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리 어빙, 맥스 크리스티, 클레이 탐슨, 그리고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캐슬러 에드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초스몰 라인업이죠. 왜냐하면 빅맨진이 전부 다 부상으로 전멸했기 때문이고요.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미 버틀러 영입한 이후에 2연승입니다. 스테프 커리, 버디 힐드, 지미 버틀러,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 여기에 퀸티 포스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경기 장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고요. 네, 댈러스에 위치해 있죠. 자, 퀸티 포스트가 상대의 낮은 골밑을 또 공략을 하고요. 스테프 커리의 미드레인지 게임. 자, 이번엔 클레이 탐슨의 슛을 놓쳤고, 자, 스테프 커리가 멋지게 또 리드 패스. 네, 버틀러가 속공에 참여를 합니다. 자, 지금은 또 지미 버틀러를 아주 훌륭한 패서, 퍼실리테이터로 쓰는 장면이고요. 자, 이런 장면도 굉장히 생소하죠. 보시면은 지금은 지미 버틀러가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패스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살짝 클레이 탐슨이 얼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 뒤로 빼면서 달릴 준비하는 거죠. 우린 이걸 말 그대로 고앤 캐치, 가면서 잡는다는 뜻입니다. 가면서 잡게 되면 퍼스트 스텝은 상당히 빨라지고요. 자,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페이크 주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쇼앤고라고 합니다. 보여주고 가기. 자, 그리고 이번에 스테프 커리가 크리스티 상대로 석점. 자, 하지만 앞서는 쪽은 댈러스고요. 자, 이번에는 GP2가 베이스라인 드웨인 웨이드 컷 혹은 에런 고든 컷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젬스키의 티어드랍, GP2 3점이 25%가 안 되는데 집어넣었고요. 자, 그리고 포젬스키가 놓친 볼을 캐번 루니가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도 핸드오프 액션, 그 다음에 픽앤롤, 위브 액션 가미하면서 미드레인지 게임이고요. 자, 이번에는 기산토스가 모제스 무디에게, 무디도 이번에 고백 캐치로 갔죠. 자, 이번에는 워리어스를 공략하는 클레이 탐슨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라져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에드워즈가 클레이 탐슨에게 볼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두 명이 겹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버디 힐드랑 포젬스키가 다 딸려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크로스 스크린, 또 뭐 UCLA 컷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비는 장면, 제이든 하디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빅투빅 같은 플레이입니다. 버틀러가 득점 마무리했고, 자, 지미 버틀러는 여기서 완전히 퍼실러테이터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자, 산토스 리바운드, 커리의 엑스트라 패스를 무디가 석점으로 연결했고요. 자, 요런 장면도 결국에는 커리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더블팀은 그래서 위험하다. 자, 여기서 스테픈 커리에게 더블팀, 루니를 비워둡니다. 그리고 루니는 여기서 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이브 하죠. 네, 림 쪽으로 떨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쪽에 있는 수비수는 올 수밖에 없고, 기산토스가 쇼코너에서 커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GP2가 여기서 45도 커닝이죠. 45도이기 때문에 뭐 45 컷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는 슬랏 컷이라고 하고요. 이 위치를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에서 컷이고 45도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죠. 두 명의 선수가 정확하게 컷을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뭐가 되죠? 리바운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공이 없는 컷인을 항상 중시하는 거죠. 멋지게 원핸드 슬램. 자, 하지만 앞서는 쪽은 댈러스. 자, 볼을 살짝 놓친 느낌인데 커리가 마무리했고요. 자, 맥스 크리스티가 이렇게 1대1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루니의 블락이 나왔고요. 자, 드레먼드 그린이 이번에도 로포스트를 완전히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패스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컬컷 통해서 득점 마무리했고요. 커리 3점 실패. 이번에는 버틀러가 또 공격 리바운드 잡고 곧바로 커리를 찼습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이 3점 라인 바깥에서 거의 뭐 전성기 20대 같은 움직임이었는데 전반은 57대 56, 댈러스가 한 점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치앤고였는데 공 잡고 퍼스트 스텝 상당히 폭발적이었고요. 버디 힐드가 1대1을 에드워즈 상대로 가져가면서 넣지 못했습니다만 무디의 짤짤이 득점. 자, 그리고 크리스티의 패스를 받은 클레이 탐슨의 석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잡자마자 드레먼드 그린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서네요.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 놓쳤습니다만 워낙 또 동포지션 대비 공리를 잘 잡는 선수고요. 핸드오프 페이크 이후에
커터로 들어가는 GP2, 백컷이 뭐 장점인 선수죠. 베이스라인을 거의 타고 도는 선수입니다. 자, 포젬스키가 템포 푸시 그리고 스윙 스텝 밟으면서 댈러스가 인사이드가 낮기 때문에 자, 지금도 페인트존 공략이죠. 이 선에서 블락커가 없어요. 자, 이번엔 나시마샬의 득점이 나왔고요. 모제스 무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디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앤 킥. 자, 이런 장면이 댈러스 스몰 라인업의 강점이죠. 한번 볼게요. 스몰 라인업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스피드와 외곽슛입니다. 자, 보시면은 페인트존 두들기고 그 다음에 5명이 올 아웃이잖아요. 4명이. 예, 그래서 지금 얘가 개투야. 한 명이 2명의 공격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엑스트라 패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석점. 키는 작지만 볼의 흐름이 좋고 스피드와 퀵리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스몰 라인업의 핵심이고요. 자, 이번에도 결국 더블팀인데 이거 GP2에게 계속 당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수가 유리한 위치임을 본인이 인지하고 바로 분리볼이죠. 분리. 말 그대로 상대를 괴롭힌다는 뜻이고요. 자, 아이솔레이션. 버디 1등 상대로 석점. 힐드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자, 줄곧 앞서가는 댈러스인데요. 자, 드레먼드 그린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자, 이번에도 더블팀인데 야, 이런 공격이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강점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더블팀을 옵니다. 그죠? 그러면 드레먼드 그린이 자유의 몸이 되죠. 커리가 여기서 3점을 던질 수도 있지만 터프샷이고 그리고 나서 패스. 얘가 트리거맨이었잖아요. 인바운드 패스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는 포젬스키에게 바운스 패스, 공만 쫓아가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두 명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결국 스테픈 커리에게 실점을 하는 장면. 99대 95. 자, 기산토스가 이번에도 스플릿 액션. 보통은 슈터를 살리지만 이번에 커터를 살렸고 커리 헤지테이션 파울 얻어냈는데 자, 자유투 넣으면서 2점 차. 드레먼드 그린 탑에서 하는 딜레이 액션. 포젬스키 오프 스크린 역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커리가 자, 옛 동료인 탐슨 상대로 놓쳤고요. 이번에 멋지게 블락샷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모제스 무디가 영리하지 못한 그런 파울을 하면서 슈팅 3개를 자유투를 줬습니다. 자, 포젬스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스테픈 커리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버틀러가 지금 1장백이야. 보이시나요? 맥스 크리스티, 클레이 탐슨을 혼자 상대하고 있고요. 드레먼드 그린도 에드워즈와 싸우고 있는데 이게 버틀러의 강점입니다. 물론 위긴스도 리바운드 잘 잡았죠. 공격 리바운드는. 그런데 보시면 버틀러가 2명을 싸우고 살짝의 파울성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건 나오지 않았고 자, 나시마샬 거의 볼을 놓치곤 했었는데 카이리 어빙이 기가 막힌 슛을 성공시킵니다. 자, 그리고 모제스 무디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버틀러가 파울로 득점을 해냈고요. 자, 미스. 볼을 뺏었고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백 1구 성공. 뭐 2구도 들어가겠지 했는데 2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댈러스에게 굉장히 심적인 안정을 줬고 자, 나시마샬이 스테픈 커리가 나를 막으니까 주요 디펜더니까 자신있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격인데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불렸어요.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챌린지를 신청했는데 결론은 실패였고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펜스 파울 불렸고 챌린지를 신청했는데도 불렸습니다. 자, 결국 돌아본 결과 카이리 어빙의 굿 디펜스가 됐고 원심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맥스 크리스티가 자유투 2개를 집어넣고 포젬스키의 롱패스가 컷을 당하면서 댈러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국에는 지미 버틀러의 오펜시브 차지 파울, 이것도 턴오버죠. 그 다음에 포젬스키의 배드 패스 턴오버. 반대로 댈러스는 맥스 크리스티가 자유투를 2개 모조리 집어넣었고 그리고 나지마샬의 플로터, 이것도 결국 커리를 상대로 득점을 하면서 귀중한 1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었죠. 이게 결국 컷을 당했고 맥스 크리스티 클러치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탐슨과 어빙이 일반 정규 시즌 1승인데 상당히 큰 기쁨을 표했죠. 자, 111대 107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장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카이리 어빙이 바구니에 42점을 담았습니다. 버킷을. 그 다음에 리바운드 7개, 글래스, 백보드가 유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스틸 하나,
바로 뭐 약간 대도의 이미지인데 42점 7리바 1스틸로 맹활약하면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오늘 드레이먼드 그린 13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2블락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고요. 지미 버틀러는 오늘도 공리가 6개, 어시스트가 7개, 그리고 턴오버가 평소에 비해 많긴 했습니다만 맹활약을 했습니다. 퀸트 포스는 짧게 뛰었고요. 오늘 스테픈 커리 야투 감이 좋지 못했습니다. 2경기 연속 30점 이상 넣었는데 야투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8개를 기록을 했고요. 버디 힐드 계속 주전으로 뛰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점이 그쳤습니다. 자, 벤치의 지원은 괜찮았죠. 오늘 GP2가 컷으로 많이 털어먹었습니다. 14점, 모지스 무디 14점. 하지만 포젬스키가 평소에 비해 좀 다소 부진했고요. 캐먼 누니는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자, 댈러스입니다. 오늘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포가 거의 빅맨처럼 뛰었는데 도리어 어시스트가 6개였고요. 캐슬러 에드워즈 빅맨 역할을 수행하면서 4득점 6리바 6어시 2스틸 3블락 꾸준히 일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쵸. 카이리 어빙 오늘 어택 모드였습니다. 어시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특이한 경기였는데 야투 효율이 정말 미쳤죠. 42점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은 야투 감은 좋지 못했지만 3점이 5개였고요. 맥스 크리스티 진짜 댈러스가 받아온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득점. 자, 벤치에서는 나지마 샬이 오늘 공리 많이 걷어냈고요. 또 브랜든 윌리엄스가 12점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이 맥스 크리스티에게 또 셧아웃 해줬고요. 카이리 어빙 오늘 어시스트는 없었지만 42점. 팀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었죠. 마지막에 굿 디펜스도 했고 또 셰임과 코치와도 기쁨을 맛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다 보니까 클레이 탐슨, 카이리 어빙 전부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1승을 거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본인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유니폼에 또 사인을 해줬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친정을 이겨서 그런지. 마지막에 또 이렇게 팀 스태프와도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눕니다. 자,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멘텀을 자랑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앞서 다시 돌아가서 립스루 동작을 한번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립스루 아시죠? 사이드 투 사이드. 그래서 내가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일부러 접촉을 유도하면서 올라가는 동작을 뜻합니다. 케빈 듀란트 때문에 생긴 룰이고요. 듀란트가 워낙 그렇게 하면서 자유투를 많이 얻어냈어서. 자, 여기서 절체절명의 상황. 그리고 모제스 무디가 어빙을 막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팔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몸을 살짝 옆으로 팔을 틀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립스루가 아니라 자, 여기서 팔을 넣었어요. 슈터가 슛을 쏘는데 왼팔과 오른팔 사이에 수비수가 팔을 넣을 수는 있지만 깊숙이 넣으면 반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무디의 팔이 다소 깊숙하긴 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업으로 올라가야 슈팅 모션이고 옆으로 돌리면 슈팅 동작 이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슈팅 파울을 주지 않고 사이드 아웃을 주는데 저는 이걸 립스루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심판 판정은 이거는 슈팅 모션이고 자유투 2개가 아니라 3개다. 보너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주는 건 맞지만 2개냐 3개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보시면 옆으로 저는 갔다고 봐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의 마지막 이 손이 또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대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일단 잘못이야. 저 상황에서 팔을 적당히 넣으면서 슈팅을 최대한 방해하는 동작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빙이 얘는 파울하려고 작정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팔을 옆으로 틀어줄게. 그래서 살짝 틉니다. 보시면 잡고 여기서 살짝 옆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서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좀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인데요. 자, 보시면 오펜스 파울 불렸어요. 자, 지미 버틀러와 포젬스키는 이제 돌려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장면 보시면 자, 카이리 어빙은 발이 붙어있지 않아요. 발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이런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합법적인 수비 위치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신청했을 때 심판들이 이게 오펜스 파울이냐 아니면 수비자 파울이냐 이걸 논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리걸 가딩 포지션입니다. 리걸 가딩 포지션은 뭐냐면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선점했느냐 여부가 결국 이 콜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룰북도 소개를 시켜드렸죠. 저희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그걸 의역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카이리 어빙이 지미 버틀러의 움직임을 먼저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걸 가딩 포지션,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먼저 점유했어요. 선점했습니다. 선점을 한 상황에서 공격수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공격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약간은 틀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리 어빙을 보시면 정면이죠. 왜 정면이냐면 여기가 정면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림이 어디 있나요? 림이 여기 있어요. 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아니겠네요, 여기겠네요.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림 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리고 일치를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지금 카이리 어빙이 보시면 지미 버틀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쵸? 그래서 카이리 어빙이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먼저 점유했고요. 그 다음에 공격수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카이리 어빙의 발이 살짝 끌릴 수도 있고 살짝 플로어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한 쟁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양발이 붙어 있는 날을 많이 보고 오로지 이제 거기에 좀 메모리 돼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선점하고 공격수를 정면으로 보게 되면 발이 살짝 끌리거나 발이 살짝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펜스 파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합법적인 수비 위치 선점, 그 다음에 정면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이게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공격수가 이걸 피해서 갔다면 당연히 노콜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스윙 스텝 밟으면서 카이리 어빙의 몸통을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럴까요? 밀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들이받으면서 결국에는 오펜스 파울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합법적인 수비 위치, 그 다음에 공격수 정면, 그리고 나서 공격수가 어빙이 위치한 곳으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오펜스 파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심판이 비디오를 판독하고도 원심을 유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립스루냐 3점 파울이냐,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여러분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심판이었다면 저는 립스루를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립스루라는 동작은 정상적인 슈팅 과정이라면 접촉이 없을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공격자가 팔을 옆으로 움직인 이후에 슈팅을 가져가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접촉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팔을 옆으로. 네, 그래서 슈팅을 가져가기 이전 동작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립스루는 슈팅 파울이 아니라고 NBA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에 일단 모제스 무디의 팔이 어빙에 슈팅을 던지는 이 양쪽 팔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침범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무디의 일단 잘못이긴 해요. 왜냐하면 립스루였다고 하더라도 자유투를 줘야 되니까. 다만 여기서 쟁점은 자유투가 2개냐 아니면 슈팅 파울로 인정이 돼서 3개냐 싸움이었는데, 저는 팔이 어빙의 양쪽 팔 사이를 깊게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침범해서 슈팅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면 파울이지만 저는 어빙은 분명히 팔의 각도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팅 시도 과정에서 접촉이 불가피한 건 맞았지만 수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저는 어빙의 동작은 접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팔을 좀 옆으로 움직인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장면을 보시면 카이리 어빙이 슛 던지고 나서 이거는 슈팅 파울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왼팔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왼팔로 이렇게 슈팅을 던지려고 했던 장면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립스루를 줬어야 됐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판정에 대한 평은 제가 심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완벽한 오심은 아니다. 이거는 오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립스루에 가까운 동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다소 좀 억울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수비자 파울이냐 공격자 파울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지미 버틀러의 움직임을 읽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수비 위치, 리걸 가드 포지션을 선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먼저 점유한 이후에 공격수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면 양발이 플로어에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KBL 룰북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후에 버틀러가 수비수인 어빙을 향해서 어빙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펜스 파울은 정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이 판정에 대한 평은, 최초 판정 당시에 저는 이건 50대 50이다. 이거 수비자 파울 불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느린 화면 보고 나서는 요거는 이견의 여지 없이 공격자 파울이다. 골든스테이트가 억울해할 건 없다. 이거는 댈러스가 굉장히 수비를 잘했고 카이리 어빙이 본인의 몸을 날려서 아주 멋진 수비를 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분란을 만들어내고자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NBA 해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룰북으로도 또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좀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서 제 사견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코피의 설명 너무 명쾌한데? 아니면 저거는 뭐 그냥 지 멋대로 설명하는구만, 이런 댓글도 좋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이 장면에 대한 또 이 경기에 대한 평을 또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